5월 첫 주말인 2일 아침, 울진의 한 항구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 몇 분들이 기자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외지 낚시꾼들이 대거 몰려와 항 입구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어 어선들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모처럼 절기는 휴일이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배를 얻어 타고 항 입구를 벗어나자마자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이 타고 온 보트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줄잡아 스런 척은 넘어 보입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레저를 즐기는 낚시꾼들의 지역 방문을 환영하고 있지만 생계라는 삶의 터전의 일부를 이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어민들로서는 이들의 출어가 곱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가 어민들이 입고 있다는 피해, 외지 낚시꾼들의 조업행위, 그리고 이들이 함께 공생하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외지 낚시꾼들의 조업행위가 불법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입출항 신고. 기자는 낚시배를 타고 바다를 나설 때 성서는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어느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간다는 신고서를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어민들도 바다에 조업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행위는 레저 활동입니다. 이 경우는 수상 레저 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는 입출항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하러 바다에 나가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10해리 바깥 먼 바다에 나갈 때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력선이든 무동력선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일몰 전후 규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낚시꾼들의 입출항 데이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간소화도 좋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본 대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바다 위의 보트들은 관계기관에 전혀 신고 없이 조업에 나선 배들입니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저들에게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몇 명이나 당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또 기억하기도 싫은 일입니다만 세월호 등 우리가 크고 작은 사고로 아픔을 겪어본 경험들이 있기에 안전에 대해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리수, 개체수 이게 전혀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수상 레저 안전법. 네. 그 다음에 항로 이거는 것도 없고 규정이 없고 그죠? 규정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개정되고 있는 중. 제일 큰 문제는 항로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성선은 이게 신고 의무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그 근거리 그러니까 10회리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죠. 네, 항로 규정이 없고 성선은 신고 없고 그 다음에 잡는 개체수 그래서 근거리 신고 의무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계속 유도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는 또 문제는 안전사고 대비입니다. 충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도 중앙선이 있어서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듯이 어선과 보트와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항구 입구에서 적어도 몇 미터 이내에는 낚시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트보다 규모가 큰 어선들이 입출항하는 길목에서 낚시를 하다 배 운항으로 생기는 너울성 파도에 보트가 뒤집어지는 그런 안전사고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카약을 타고 나오는 낚시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큰 어선의 경우 선체가 높아서 선장실에서 카약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선들은 입출항 시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도 막 새카맣게 그럼 우리 작업선들 다리지를 못한다니까 그 정도라. 어선이 못 다닐 정도다. 그래도 이 사람들 안 피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저 실질적으로 이거 가다가 그 노을성이라 넘어지고 아이고 폰이나 낚싯대를 가지고 물려주기도 하고 이래. 정성물이 정성목이 46만인가 물려줬다니까. 지나가다가 노을성이를 꼬락 꼬락 넘어가 그저 뭐는 그라이고 그다뭐 휴대폰가 다 물려줘야 돼. 그 뭐야 밖에 그 동한호 예. 그 저 뭐야 지도선 옆에 이쪽에 네. 밖에 그 제배가 몇 호이지? 그 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어선 지나가다 가들이 이제 그렇게 손실 아니, 그- 낚싯대라든가 유실되고 이러면은 다 물려줘야 돼. 지난번에 그 한번 쓰러져서 46만 원 낚싯대하고 46만에 36만인가 물려줬다. 물려줬다. 아니 그것도 노을성에 큰 배들은 지나가면 이게 파도가 파장이 높다고. 예. 그 아까 봤지만은 씨발 요런 거 타고 나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안 보여, 안 하고 보여. 있는데 배 가뿌리면은 너울성에 해갖고 큰 배들은 아예 안 보인다, 그죠? 안 보이지. 그렇다고 얘들이 이래 있으면 우리가 그 피해가 이래 돌아가야 된다니까. 우리 일반 어선들은 VPS가 달래가지고 상대방 배끼리 삐삐삐 울려줘. 근데 저런 배들은 없잖아. 거기 장치가 없잖아. 방향 저기 다 이게 레이더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 다니지만 그거는 안 잡힌다고. 안 잡힌다고. 충돌할 수도 있네, 그죠? 혹시 뭐 또 원자력 발전소 부근이나 중요한 군사시설, 한시적으로 여름철 개장하는 해수욕장, 이외 일반 바다에서는 수상 레저 금지 구역도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10헬이 아니라면 어디를 가서 낚시를 하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민들의 삶의 터전, 그것도 해유하는 물고기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고기를 잡는 구조인 어장, 이 어장 입구에 보트를 띄워놓고 낚시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외지 낚시꾼들이 어장 입구에서 해유하는 물고기의 길목을 차단해 낚시를 하게 되면 그 잡히는 양만큼 어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어자원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손해의 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이나 지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적어도 낚시꾼들이 어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낚시 방법은 큰 것만 아니 강은만 주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바닥도 다 내 거 아니지만은 나는 그가 내가 형 정시방 가만 놔두면 내일 아침에 내 의장에 들어갈 건데 그건 많이 낚인데 그것만 와서 다 낚고 아프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은 경우 어민들한테 들어갈 일이 있는 거 생각해보게 이 고기 한정 바다에서 자꾸 돈다 이러더라도 이거 어장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낮에 하루 종일 다 낚아가 아픈데 자만 같은 경우에는 산마이 그 뭐야 그 삼중만 하지 말라고 단속을 썩어 빠지게 하면서 왜 씨발 저런 것들은 씨발 강어 씨발 이런 거 잡아가도 왜 그 단속 안 해? 마리수라도 제한이 돼야 되지 뭐 낚는 거 하는 거는 건장 사업이라 할 수 있더라도
커트지가 쓰죠. 돼야 네.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지. 또 이들이 몇 마리를 잡든 몇백 마리를 잡든 법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이들 외지 낚시꾼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잡은 물고기를 식당 같은 곳에 파는, 다시 말해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나치면 문제다. 대신에 가들은 그걸 먹는 건 되지만은 현금만 유통 지금 안 하면 된다는 그런 방법밖에 제재가 없는데 말이 그걸 지금 안 걸는겨. 그리고 야들이 또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저거 가지고 또 영업을 해요. 어디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연결해놓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사람을 태워나가. 그렇다고. 얼마씩 받고. 네네네. 요 선으로 저걸. 근데 저거는 우리처럼 뭐 나갔다 오겠다, 나간다, 돌았다 이거 해야 되지만 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 구멍조끼만 갖춰 있고 그냥 구멍조끼만 나가면 그만이라. 나온 고마이라. 저거는 또요 사람도 많이 타고 나가. 내 이거 낚시 어선 하면은 2.78톤이 7명이란 말이야. 7명. 최대 낚시꾼을 태워갔을 때 최대 7명밖에 안 하는데 저거는 보드는 한 0.8 1톤 돼버리면 여보다 더 많아. 10명씩 이래 돼. 거기에 대한 하지만 기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낚시를 허용하는 것은 절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어자원도 보호하고 어민들과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1인당 하루에 몇 마리 정도만 잡아라 라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합리적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방송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이 아니면 관계당국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인력이 적은 해양경찰의 손길,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낚시꾼들로 인한 어민들의 어구 손실, 그리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이 어민들이 만들어 놓은 의장의 뷰표에 자신들의 보트가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밧줄로 묶어놓고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낚시꾼들은 어장에 바짝 붙어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낚시 바늘이 어구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구에 걸린 낚시 바늘이 잘 빠지지 않을 경우 어구를 훼손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는 게 어민들의 정언입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재산상의 손실도 적지 않게 보고 있답니다. 또 그물을 올리다 보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바늘에 찔리는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앵가를 놔야 된다고. 앵가를 누우면은 인생이 올리다 보면은 이 아까처럼 통발이 나아지지 않는가. 그럼 올라오면 통발 올라오면은 삐껴지면 되는데 사람이 심리가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심리라는 게 있잖아. 내 거 안 하고 남의 거 잘라보면 내 거 살잖아. 도저히 어떤 데 올라다 안 올라오면 그럼 그 잘라보지 내 거 안 자르잖아.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 어구 피해도 많다 그죠? 있다고 봐야지. 없잖아. 있다고 봐야지.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체가 그냥 내재고. 이렇게 많이 걸려와 이렇게. 아, 힘고 진짜. 요게 이제 미끼네, 그죠? 그렇지, 루어. 미끼인데 요게 이제 우리 어민들 어구에 많이 그렇지. 걸려온다는 줄에, 거죠. 줄에. 줄에. 걸려 있으니까 몰라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많이 다치고. 아유, 이 양반이 가보면 이게 다
소리 난다고 이게. 또 하나 어민들의 불만은 일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캠핑카나 텐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기자가 이날 나가본 항구 주변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캠핑카와 텐트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횟감으로 해서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심지어 물, 음료수, 주류 등 도시의 대형 마트에서 구매를 해와서 먹고는 쓰레기만 지역에 배출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기자가 찾은 항구 입구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가봤습니다. 정말 외진들이 사용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그대로 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사는 도시로 가져가서 버리려고 배출을 안 한 것인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기자가 항구 주변 방파제를 잠시 둘러봤습니다. 테트라포트 사이는 정말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물론 이 쓰레기는 육상에서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민들이 사용하던 바다의 어구들이 파도를 타고 떠밀려 오기도 했겠지만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듯 그렇게 보이는 쓰레기도 적잖게 있었습니다. 울진군 등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나요? 낚시꾼들의 지역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낚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다를 찾는 레저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들이 쓰고 가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는 게 낚시샵을 운영하는 지역분들의 입장입니다. 기자의 눈에도 그 말은 분명 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겨우 5월의 첫 주말, 여기에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울진의 한 항구에는 외지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게다가 이들로부터 삶의 터전 일부를 잠식당하고 있다고 하는 어민들의 아우성, 이제 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테고 그렇다면 바다를 찾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여기에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면 그러면 그럴수록 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관계당국이 하루빨리 미비한 법령과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어민들도 모처럼 여가를 즐기는 외지 관광객들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더욱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울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 관광객들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민원이 있으면 황의주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정말 오늘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